아가씨, 밤길 위험한데 같이 가자. 험상궂은 두 남자가 비웃으며 다가왔다. 지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억눌러왔던 공포가 순간 분노로 바뀌었다. 꺼져 안 그러면 경찰 부른다. 지연이 낮게 외쳤다. 평생 누구에게든 당하기만 했던 자신이 싫었고 이제는 참지 않기로 했다. 돌멩이를 집어든 지연의 눈빛이 위험하게 빛났다.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원룸촌, 가로등 하나가 깜빡이는 좁은 골목 안쪽에 지연의 작은 방이 있습니다. 겨우 몇 평 되지 않는 공간이지만 20살 대학생인 지연에게는 소중한 보금자리죠. 벽지는 여기저기 뜯어져 있고 창문 틈새로 차가운 바람이 스며들지만 그래도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니까요. 밤 11시 지연은 편의점 유니폼을 벗어던지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긴 하루였어요. 아침 9시 수업부터 시작해서 오후에는 과제에 시달리고 저녁 6시부터는 편의점에서 5시간을 꼬박 서 있었거든요. 발목이 욱신거리고 허리도 뻐근했지만 이 정도는 이미 익숙해진 일상이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밥 한 줄과 우유팩 하나가 전부네요. 어제 할인 시간에 산 것인데 벌써 마지막 하나입니다. 지연은 김밥을 꺼내 포장지를 뜯으며 창가 작은 의자에 앉았어요. 창밖으로는 24시간 찜질방의 빨간 네온 사인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을 보고 있으면 묘하게 마음이 안정되곤 했어요. 혼자가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요. 김밥을 한 입 베어물며 지연은 오늘 받은 부모님 안부 전화를 떠올렸습니다. 지연아, 밥은 제때 챙겨 먹고 있지? 용돈은 부족하지 않고?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늘 미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고향의 작은 분식집 수입으로는 서울에서 공부하는 딸에게 넉넉히 용돈을 보내주기 어렵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거든요. 엄마, 걱정 마세요.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으니까 잘 지내고 있어요. 지연은 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진짜로는 가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거나 교재비가 부족해서 도서관에서 복사를 해가며 공부할 때도 있었지만 그런 이야기는 절대 하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더 걱정하실까 봐서요. 전화를 끊고 나면 지연은 항상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 마음과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 사이의 간격이 너무 컸거든요. 분식집 일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생하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자신도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지연의 성격은 본래 밝고 씩씩한 편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반에서 분위기 메이커였고 누구와도 금세 친해지는 타입이었거든요. 하지만 서울로 올라와 혼자 살기 시작한 이후로는 조금 달라졌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적당한 선에서 정리하게 되고 깊이 있는 대화보다는 표면적인 인사 정도로 지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대학 동기들은 대부분 여유로운 편이었어요. 과외를 받고 학원도 다니고 방학이면 해외여행도 가곤 했습니다. 지연도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에 끼어들려고 노력했지만 점점 어색해지더라고요. 자신의 현실과 너무 다른 세계 같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혼자 지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건 작년 겨울이었어요. 처음에는 서툰 일 때문에 손님들에게 짜증을 들으며 속상했지만 이제는 어지간한 상황은 다 겪어봐서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간 시간대라 가끔 술 취한 손님들이나 까다로운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시급이 조금 더 높아서 계속하고 있어요. 사실 속으로는 누군가와 진짜 마음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람, 작은 일상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 말이에요.
가끔 편의점에서 밤늦게 혼자 오는 손님들을 보면서 저 사람도 나처럼 외로울까 하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다가가기가 쉽지 않았어요. 혹시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거나 자신의 어려운 처지가 드러날까봐 조심스러웠거든요. 김밥 마지막 조각을 입에 넣으며 지연은 내일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침 첫 수업은 전공 필수 과목이니까 빠질 수 없고, 오후에는 과제 발표 준비를 해야 하고, 저녁에는 또 편의점에 나가야 하고요. 매일 반복되는 스케줄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바쁘게 지내다 보면 외로운 마음을 잊을 수 있어서 나쁘지 않았어요. 휴대폰 화면을 켜보니 카카오톡 메시지가 몇 개 와 있었습니다. 대부분 과제 관련이나 아르바이트 스케줄 변경 공지였어요. 가끔은 친구들이 보내는 재미있는 짤이나 일상 공유도 있었지만 지연은 대부분 읽기만 하고 답장은 간단하게 했습니다. 너무 친해지면 나중에 거리감을 두기 어려울 것 같아서요. 창밖 네온 사인을 바라보며 지연은 문득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무섭거나 외롭지 않았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아마 IMF 이후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부터였을 거예요. 부모님이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며 자연스럽게 혼자 감당해야 할 것들이 많아졌거든요. 지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화장대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지만 아직 20살이라서 그런지 금세 회복될 것 같았어요. 세수를 하고 잠옷으로 갈아입으며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마친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불을 끌어당기며 누웠지만 한참 동안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고요한 밤 자신의 숨소리만 들리는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외로운 순간이었거든요. 그래도 지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의 힘든 시간들이 언젠가는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작은 원룸 안에서 지연은 조용히 내일을 기약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며칠이 흘렀지만 지연의 일상은 여전했습니다. 아침 수업을 마치고 도서관에서 과제를 하다가 저녁 6시면 편의점으로 향하는 똑같은 하루의 반복이었어요. 오늘도 평소와 다름없이 밤 11시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원룸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골목길은 언제나 어두웠어요. 가로등이 몇 개 없어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고 이 시간이면 사람들도 거의 지나다니지 않았거든요. 지연은 이어폰을 끼고 좋아하는 발라드를 들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별일 없이 지나간다고 생각하면서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평소보다 뒤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또렷하게 느껴졌어요. 지연은 이어폰 볼륨을 조금 줄였습니다. 똑똑똑. 분명히 누군가 뒤따라오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지연이 걸음을 늦추니까 뒤에 발자국도 느려졌고 빨리 걸으니까 뒤에 발자국도 빨라졌습니다. 심장이 조금씩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혹시 착각일까 싶어서 일부러 편의점 앞에서 잠깐 멈춰 서 보았는데 뒤에서도 발자국이 뚝 그쳤습니다. 설마 나를 따라오는 건 아니겠지? 지연은 애써 침착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가슴 깊숙한 곳에서 불안감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 전 대학 앞에서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연달아 일어났다는 뉴스를 봤던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지연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빨리 걸었어요. 집까지는 아직 200m 정도 남아 있었는데 그 거리가 평소보다 훨씬 멀게 느껴졌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발자국은 여전했고 이제는 거친 숨소리와 함께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술 취한 사람인가?
지연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술 취한 손님들을 많이 봤는데 그 중에는 정말 위험한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특히 젊은 여자 직원에게 이상한 관심을 보이거나 불쾌한 말을 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발자국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핸드폰을 꺼내 들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했어요. 112에 바로 전화할 수 있게 번호를 미리 눌러두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지만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가씨. 지연은 뒤돌아보지 않고 걸음을 더 빨리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계속 따라왔어요. 잠깐만요, 아가씨. 이번엔 두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의 심장은 이제 쿵쾅거렸어요. 두 명이나 된다니 정말 위험한 상황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연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거의 뛰다시피 걸었어요. 집까지 100m도 안 남았는데 그 짧은 거리가 끝없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야, 무시하지 말고 좀 봐. 이번엔 더 거친 목소리였어요. 확실히 술에 취한 것 같았고 말투도 건방졌습니다. 지연은 이제 정말 무서워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였어요.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평소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강한 분노가 가슴 깊숙한 곳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늦게 일하고 혼자 어두운 길을 걸어야 하는 것도 억울한데 이런 일까지 당해야 한다니요. 지연은 갑자기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어요. 20m 정도 떨어진 곳에 두 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둘 다 20대 후반쯤 보였고 옷차림도 말끔하지 못했어요. 한 명은 비틀거리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지연을 보고 씩 웃고 있었습니다. 오, 드디어 뒤돌아보네. 웃고 있던 남자가 말했어요. 아가씨, 이 밤에 혼자 다니면 위험해. 우리가 집까지 바래다 줄게. 그 말에 옆에 남자도 헤헤거리며 웃었습니다. 지연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점점 날카로워지고 있었어요. 무서움보다는 화가 더 많이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굽신거리며 살고 싶지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혼자 갈 수 있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두 남자는 그런 지연을 보고 더욱 재미있어 하는 것 같았어요. 야, 제 생각보다 깐깐하네. 맞아. 이런 애들이 더 재미있어. 두 남자가 서로 주고받는 말을 들으며 지연은 확신했습니다. 이들은 정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요. 지연은 핸드폰을 더 꽉 쥐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차갑게 말했어요. 지금 당장 그만두세요. 안 그러면 정말 경찰 부를 거예요. 하지만 두 남자는 지연의 경고를 비웃기만 했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것 같았습니다. 지연의 마음속에서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이며 폭발 직전까지 차오르고 있었어요. 지연은 두 남자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보며 온몸이 긴장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다리가 굳어서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무조건 도망쳤을 텐데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가슴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가 두려움보다 더 컸거든요. 야, 쟤 완전 굳었네. 비틀거리던 남자가 동료를 향해 말했습니다. 겁먹은 거 봐, 귀엽네. 두 남자는 지연의 반응을 보고 더욱 신이 난 것 같았어요. 마치 재미있는 장난감을 발견한 아이들처럼요. 지연은 그 순간 어린 시절 일이 떠올랐습니다. 초등학교 때 동네 형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기억이요. 그때도 이렇게 무력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결국 울면서 집으로 도망쳐야 했고 그 일 때문에 한동안 밖에 나가기가 무서웠었거든요. 아니야, 그때와는 달라. 지연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20살이고 혼자서도 충분히 강할 수 있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당하고만 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두 남자는 이제 10m 정도까지 가까워져 있었어요. 아가씨, 우리 그냥 친해지자고. 왜 그렇게 경계해? 앞서 걷던 남자가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커피라도 한 잔 사줄게. 어때? 지연은 그 손을 보며 구역질이 날 것 같았어요. 저런 식으로 접근해서 순진한 여학생들을 속이려는 게 뻔히 보였거든요. 아마 이런 식으로 다른 여학생들에게도 접근했을 거예요. 싫다고 했잖아요. 지연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생각보다 큰 소리였어요. 지연 자신도 놀랐지만 두 남자들도 순간 움찔했습니다. 어라, 목소리 되게 크네. 뒤에 있던 남자가 킬킬거리며 웃었어요. 더 재미있겠는데? 하지만 지연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연은 핸드폰을 들어 올리며 화면을 켰어요. 지금 당장 꺼져요. 안 그러면 정말 경찰 부른다고요. 112번호가 화면에 떠 있었고 통화 버튼만 누르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남자는 잠깐 주춤했어요. 하지만 곧 서로를 보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쟤 진짜 웃기네. 경찰이 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는데? 그때까지 여기 있을 것 같아? 지연의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머리는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분노가 절정에 달하면서 오히려 냉정해진 거였습니다. 지연은 주변을 빠르게 살폈어요. 골목 바닥에는 공사용 돌멩이 몇 개가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경고예요. 지금 당장 가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떨리지도 않았고 오히려 차갑게 들렸습니다. 두 남자들도 뭔가 분위기가 바뀐 것을 눈치챘는지 잠깐 멈칫했어요. 하지만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나쁜 마음을 먹었는지 두 남자는 다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야, 쟤 완전 화났네. 그럼 더 재미있잖아. 지연은 그 순간 몸을 숙여 바닥에 돌멩이를 집어들었어요. 주먹만 한 크기의 돌이었는데 생각보다 묵직했습니다. 두 남자들은 지연의 행동을 보고 잠깐 당황했어요. 야, 쟤 뭐 하려는 거야? 설마 진짜 던질 건 아니지? 지연은 대답 대신 돌멩이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렸습니다. 한 발자국만 더 오면 던질 거예요. 지연의 눈빛은 진짜로 위험해 보였어요. 농담이나 허세가 아니라는 게 확실했습니다. 두 남자 중 한 명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여자가 돌멩이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맞아봤자 얼마나 아프겠어. 하지만 그 말과 달리 발걸음은 조심스러워졌어요. 지연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든 당하기만 했던 자신이 싫었어요. 부모님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혼자 참아왔던 모든 것들, 대학에서도 위축되어 지내야 했던 시간들, 편의점에서 술 취한 손님들에게 당했던 모멸감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정말 마지막이에요. 지연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차가웠어요. 두 남자는 그 목소리를 듣고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지만 이미 너무 많이 다가와 버린 상황이었어요. 그때 앞서던 남자가 에이, 겁주기만 하는 거겠지 하며 성큼 다가왔습니다. 지연과의 거리는 이제 5m도 안 되었어요. 지연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팔을 크게 휘둘러 돌멩이를 던졌어요. 정확한 조준은 아니었지만 남자의 어깨 근처로 날아갔습니다. 남자는 깜짝 놀라 몸을 피했지만 돌멩이가 지나가는 바람에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어요. 야, 진짜 던지네. 미친 거 아니야? 두 남자는 이제 진짜로 당황한 것 같았어요. 지연은 바닥에서 또 다른 돌멩이를 집어들며 소리쳤습니다. 경찰 부른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핸드폰의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112 신고센터입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 2명의 남자가 저를 따라와서 괴롭히고 있어요. 위치는 지연은 자신이 있는 곳의 주소를 정확히 말했어요. 두 남자들은 그제야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로를 보더니 야, 진짜 경찰 부르네. 이거 큰일 났는데? 하며 수군거렸어요. 지연은 전화기를 든 채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요. 도와주세요. 깊은 밤이었지만 몇몇 집에서 불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두 남자들은 지연이 정말로 경찰에 신고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며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다시 지연에게 다가오려고 했습니다. 야,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그냥 얌전히 있어. 앞서던 남자가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경찰 와봤자 뭐 어쩔 건데? 우리는 그냥 길 물어보려던 거라고 하면 그만이야. 지연은 그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습니다. 정말 뻔뻔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다른 여학생들도 괴롭혔을 거라는 생각이 들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컸어요. 정말로 경찰이 와도 저들이 발뺌을 하면 어떻게 할지 막막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골목 건너편에서 누군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지연은 느꼈어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실루엣이었는데 키가 큰 남자 같았습니다. 혹시 저 사람도 같은 패거리인가 싶어서 더욱 긴장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두 남자와는 달랐습니다. 조심스럽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지연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파악한 것 같았어요. 민호였습니다. 의대 본과생인 민호는 늦은 시간 병원 실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민호는 처음에 단순한 말다툼인가 했는데 지연이 돌멩이를 던지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보고 심각한 상황임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나서기는 무서웠어요. 자신도 아직 학생이고 상대가 2명이나 되니까 오히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연은 여전히 경찰과 통화 중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도 계속 따라오고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하지만 경찰이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았어요. 두 남자들도 그걸 알고 있는 듯 다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에이, 답답하게.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뒤에 있던 남자가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그냥 예쁘다고 말 걸어본 건데 뭔 경찰까지 부르고 난리야. 지연은 그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한 행동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지연을 비난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사람들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 걸어본 거라고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한밤중에 혼자 가는 여자를 따라와서 집까지 바래다 준다는 게 그냥 말 걸어본 거예요? 제가 싫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도 계속 따라온 게 말 걸어본 거라고요? 두 남자는 지연의 말에 잠깐 할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곧 서로를 보며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야, 쟤 말빨 좀 치네. 대학생이라더니 머리가 좀 돌아가긴 하나 보다. 그때 민호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나타났습니다. 골목 모퉁이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며 말했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개입한 것이었어요. 두 남자는 갑자기 나타난 민호를 보고 당황했습니다. 야, 너 누구야? 왜 끼어들어? 하지만 민호는 지연 쪽으로 다가가며 말했어요. 지연 씨, 괜찮아요? 지연은 민호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는 거죠? 자세히 보니 같은 대학 선배 같았어요. 몇 번 복도에서 스쳐 지나간 적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기, 선배님? 지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긴장되어 있었지만 누군가 도와주러 나타났다는 사실에 조금은 안심이 되었어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의과대학 민호예요. 괜찮아요? 그리고 두 남자를 향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지금 경찰 오고 있으니까 그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두 남자는 민호를 우습게 봤습니다. 민호는 키는 컸지만 마른 편이었고 안경을 쓰고 있어서 약해 보였거든요. 야, 너도 대학생이지? 괜히 끼어들어서 다칠 생각 말고 그냥 가. 민호는 무서웠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의대생으로서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사명감도 있었고 무엇보다 지연이 정말 위험해 보였거든요. 저는 안 갈 거예요. 경찰이 올 때까지 여기 있을 거거든요. 지연은 민호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민망했어요. 자신이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평소에 혼자서도 잘 지낸다고 자부했는데 결국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된 거잖아요. 두 남자는 이제 상황이 복잡해진 것을 느꼈습니다. 목격자도 생겼고 경찰도 오고 있으니까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냥 물러서기에는 자존심이 상했나 봅니다. 야, 괜히 영웅 행세하려다가 다치지 말라고. 앞서던 남자가 민호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민호는 뒤로 물러섰지만 지연 앞에서는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누군가 자신을 지키려고 위험을 무릅쓰는 것을 본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부모님 말고는 이런 식으로 자신을 보호해 주려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민호가 자신 때문에 다치면 어떻게 하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있는 자신이 약해 보인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혼자서 해결하고 싶었는데 결국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원거리에서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정말로 오고 있는 것 같았어요. 두 남자들도 그 소리를 듣고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이제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되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두 남자들은 서둘러 자리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뒤에 있던 남자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동료를 붙잡았어요. 잠깐, 이대로 가면 우리만 손해잖아. 쟤들 때문에 경찰한테 신고까지 당했는데. 지연과 민호는 그 말을 듣고 불안해졌습니다. 경찰이 오고 있다고 해서 안심했는데 오히려 두 남자가 더 위험한 선택을 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어차피 신고당한 거 이왕이면 제대로 하자. 앞서던 남자가 뒤돌아서며 지연과 민호를 노려봤습니다. 술기운과 함께 자신들이 무시당했다는 분노가 섞인 위험한 눈빛이었어요. 민호는 지연을 자신의 뒤로 감싸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그만 가시면 큰 문제 안 될 거예요. 경찰이 거의 다 왔으니까요. 하지만 겉으로는 용감한 척했지만 실제로는 무서웠습니다. 지연은 민호가 자신을 보호하려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오랫동안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왔던 지연에게는 누군가 자신을 지켜주려는 그 마음이 따뜻하면서도 미안했습니다. 선배, 위험해요. 저는 괜찮으니까 피하세요. 지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같이 있어야 안전해요. 두 남자는 이제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야, 우리를 완전히 바보로 보내? 지금까지 참고 있었는데 이제 참을 만큼 참았어. 앞서던 남자가 민호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야, 너 진짜 영웅 놀이하고 싶어? 그럼 제대로 해봐. 그러더니 갑자기 민호의 가슴을 세게 밀었습니다. 민호는 예상하지 못한 공격의 균형을 잃고 뒤로 밀려나더니 바닥에 넘어졌어요. 안경도 떨어져서 렌즈가 깨져버렸습니다. 무릎을 짚고 일어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선배, 지연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연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을 지키려던 민호가 다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미안하고 화가 났습니다. 이제 됐지? 괜히 끼어들어서 다쳤잖아. 뒤에 있던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리고 지연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끼리 얘기해보자. 지연은 뒤로 물러서며 벽에 등을 댔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어요. 핸드폰은 여전히 손에 쥐고 있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조작이 안 되었습니다. 휴대폰 그만 만지고 이리 와. 앞서던 남자가 지연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가 뭐 나쁜 사람들도 아닌데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 지연은 그 손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어요. 손대지 마세요. 지연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경찰 금방 와요. 경찰이 와도 어쩔 건데? 우리는 그냥 길 물어보려다가 오해받은 거라고 하면 되잖아. 맞아. 오히려 쟤들이 우리한테 돌멩이 던지고 폭력 썼다고 하면 누가 더 불리할까? 지연은 그 말을 듣고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어요. 정말로 저들이 발뺌을 하면 경찰이 와도 소용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민호는 깨진 안경을 주워들며 힘겹게 일어나려고 했어요. 지연 씨,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가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선배, 괜찮아요? 저 때문에. 지연의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어요. 자신을 지키려다가 민호가 다치게 된 것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두 남자 중 한 명이 다시 지연에게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위험한 눈빛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놀고 우리 말 좀 들어봐. 지연과의 거리는 이제 팔을 뻗으면 닿을 정도였어요. 지연은 벽에 완전히 붙어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고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머릿속에서는 어린 시절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연아, 너는 강한 아이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어. IMF 이후 집안이 어려워졌을 때도, 서울로 혼자 올라왔을 때도 항상 스스로를 다독이며 버텨왔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편의점에서 밤늦게 일하며 홀로 견뎌온 외로운 날들, 부모님께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 혼자 감당해온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니야, 이대로 끝날 수는 없어. 지연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움보다는 분노가, 절망보다는 투지가 더 컸어요. 자신을 지키려다 다친 민호를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가 지연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이었어요. 지연은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구 없어요. 목소리가 골목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동시에 지연은 남자의 손을 뿌리치며 옆으로 피했습니다. 그러고는 민호에게 달려가 일으켜 세우려고 했어요. 선배, 일어나세요. 두 남자는 지연의 갑작스러운 반격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화를 내며 다시 다가왔어요. 야, 어디 가려고 해. 그때 경찰 사이렌 소리가 정말 가까이에서 들려왔습니다.
이제 정말 1분도 안 되어 도착할 것 같았어요. 지연과 민호에게는 희망이었지만 두 남자에게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과연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지연과 민호가 버틸 수 있을까요? 절체절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경찰 사이렌이 골목 입구에서 멈췄습니다. 하지만 두 남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다급해진 것 같았습니다. 야, 시간 없다. 빨리 끝내자. 앞서던 남자가 지연에게 달려들었어요. 지연은 그 순간 이상한 경험을 했습니다.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았어요. 달려오는 남자의 모습, 바닥에서 일어나려고 애쓰는 민호의 모습, 멀리서 들려오는 경찰관들의 발소리까지 모든 것이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린 시절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IMF가 터지고 아버지의 작은 공장이 문을 닫았던 그때 지연의 가족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어요. 집도 팔아야 했고 부모님은 작은 분식집을 차리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 일하셨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울고 있는 지연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생각났어요. 지연아, 우리가 가진 건 많지 않아. 하지만 너는 강한 아이야. 포기하지 않는 마음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 엄마가 믿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지연은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나는 강해질 거야. 엄마 아빠를 위해서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지연은 그때부터 정말 강해졌습니다. 친구들이 학원을 다닐 때 지연은 혼자 공부했고 용돈이 부족해도 절대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는 새벽 배송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성적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올라온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외롭고 힘들었지만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까다로운 손님들을 상대하면서도 절대 굴복하지 않았어요. 맞아, 나는 이미 충분히 강해. 지연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했던 건 착각이었어요. 지금까지 혼자서 버텨온 모든 시간들이 자신을 강하게 만들어왔던 거였습니다. 남자가 지연에게 손을 뻗는 순간 지연은 더 이상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가 무서워한다고 생각해요? 그건 착각이에요. 지연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떨리지도 않았고 오히려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남자는 그 변화의 순간 움찔했어요. 나는 IMF 때부터 지금까지 혼자 살아왔어요. 지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부모님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으려고 얼마나 많은 걸 견뎌왔는지 알아요? 당신들 같은 사람들한테 당할 만큼 약하지 않다고요. 지연은 주변을 빠르게 살펴봤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민호의 안경, 아까 던졌던 돌멩이들, 그리고 골목 입구에서 점점 가까워지는 경찰관들의 발소리까지 모든 것이 자신의 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와주세요. 지연이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여기 사람 구해주세요. 목소리가 골목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동시에 지연은 바닥에 돌멩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두 남자는 지연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당황했어요. 분명 방금 전까지는 벽에 붙어서 떨고 있었는데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야, 쟤 왜 저래? 뭔가 이상한데? 하지만 지연은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감이 넘쳤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경험들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호도 지연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깨진 안경을 끼며 힘겹게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지연 씨. 지연의 뒷모습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약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한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이에요. 골목 입구에서 경찰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손전등 불빛이 골목을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두 남자는 이제 정말 당황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거였어요. 처음에는 자신들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궁지에 몰린 것 같았습니다. 저기요. 여기 있어요. 지연이 경찰을 향해 소리쳤어요. 동시에 두 남자를 향해 말했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거예요. 경찰관 두 명이 골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상황을 비추자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바닥에 떨어진 깨진 안경, 흩어져 있는 돌멩이들, 그리고 명백히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던 두 남자의 모습까지. 무슨 일입니까? 경찰관이 물었어요. 지연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저를 따라와서 괴롭혔어요. 제가 싫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도 계속 따라왔고 저를 도우려던 이분까지 밀어서 다치게 했어요. 민호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습니다. 제가 목격했어요. 두 남자는 변명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상황이 너무 명확했고 주변 증거들도 모두 지연의 말을 뒷받침하고 있었거든요. 지연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말 강해졌다는 것을요.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도 충분히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깨달음도 있었습니다. 민호가 자신을 도우려고 위험을 무릅쓴 그 마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어요. 혼자서도 강할 수 있지만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경찰관들이 두 남자를 연행해 가는 동안 지연은 민호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약함이 아니라 또 다른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관들이 두 남자에게 수갑을 채우려는 순간 앞서던 남자가 갑자기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건 말이 안 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하며 경찰관의 손을 뿌리치려고 했어요. 순간 골목 안이 다시 어수선해졌습니다. 진정하세요. 저항하면 더 불리해집니다. 경찰관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술에 취한 남자는 계속 소리를 질러댔어요. 이 여자가 먼저 돌멩이 던졌다고. 우리가 피해자야.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드디어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상황이 정리되지 않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했어요. 경찰관님, 지연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돌멩이를 던진 건 맞아요. 하지만 정당방위였어요. 이분들이 저를 계속 따라와서 위협했거든요. 민호도 깨진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증언할 수 있어요. 이 두 사람이 명백히 지연 씨를 괴롭히고 있었고 저를 밀어서 다치게도 했어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우선 모두 진술서를 작성해야겠습니다. 파출소로 같이 가시죠. 하지만 뒤에 있던 남자가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야, 잠깐만. 이거 완전 음모 아니야? 쟤들 원래 아는 사이야. 같이 짜고 우리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지연은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어요. 끝까지 발뺌을 하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지연이었다면 당황했을 텐데 지금은 오히려 냉정했어요. 정말 웃기네요. 지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와 이분은 같은 대학 다닌다는 것 말고는 아는 게 없어요. 오늘 처음 제대로 대화해 본 거거든요. 민호도 지연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지연 씨를 멀리서 본 적은 있지만 오늘이 처음 말을 해본 거예요.
그냥 위험해 보여서 도우려고 했을 뿐이에요. 경찰관은 두 남자의 변명을 듣고 있었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현장 상황과 증거들을 보면 누가 피해자인지는 명확했거든요. 그때 골목 입구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기 무슨 일이에요? 중년 여성이 나타났어요. 근처 상점 사장님 같았습니다. 아, 사장님. 혹시 이 상황을 보신 게 있나요? 경찰관이 물었어요. 네, 집에서 텔레비전 보고 있는데 밖에서 소리가 나서 창문으로 봤거든요. 저 두 남자가 여학생을 괴롭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는데 이미 누군가 했나 보네요. 지연은 그 말을 듣고 안도했어요. 목격자가 더 있었던 거였습니다. 이제 두 남자의 거짓말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앞서던 남자는 그제야 상황이 심각해졌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아니, 그게 우리는 정말 길을 물어보려고. 그만하세요.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끝까지 거짓말 하실 거예요? 경찰관님도 계시고 목격자도 있는데 더 이상 변명은 통하지 않아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힘이 있었어요. 떨리지 않았고 당당했습니다. 두 남자도 그 변화를 느꼈는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어요. 경찰관이 상황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목격자도 있고 증거도 명확하니까 일단 조사를 위해 파출소로 가시죠. 피해자분들은 진술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두 남자가 경찰차로 향하는 동안 지연은 문득 이 모든 상황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고 절망적이었는데 결국 자신이 이겨낸 거였습니다. 민호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지연 씨, 정말 대단했어요. 마지막에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지연은 민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선배가 도와주셔서 용기가 났어요. 혼자였다면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지연 씨가 원래 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걸 몰랐을 뿐이지. 지연은 민호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했던 건 착각이었어요. 이미 충분히 강했는데 그냥 그걸 깨닫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경찰관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일단 오늘은 간단한 진술만 받고 자세한 조사는 내일 하겠습니다. 많이 놀라셨을 텐데 집에 가서 푹 쉬세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민호를 향해 말했습니다. 선배, 안경은 괜찮으세요? 저 때문에 다치게 해서 정말 죄송해요. 민호는 손을 저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안경은 다시 맞추면 되는 거니까. 오히려 지연 씨가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파출소에서 간단한 진술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이미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골목은 다시 조용해졌고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민호가 말했어요. 지연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괜찮다고 말하며 혼자 갔을 텐데 오늘은 마음이 달랐어요. 혼자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민호와 더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네, 고마워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했어요. 지연은 이제 더 이상 밤길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골목 끝에서 지연은 민호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선배가 아니었다면. 민호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지연 씨가 스스로 해낸 거예요. 저는 그냥 곁에 있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지연은 알고 있었어요. 민호가 있었기 때문에 더 강해질 수 있었다는 것을요. 며칠 후 지연은 평소처럼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뭔가 달랐어요. 걸음걸이도 더 당당해졌고 표정도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의 일이 지연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편의점 앞에서 나오는데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어요. 민호였습니다. 새로 맞춘 안경을 쓰고 지연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배, 왜 여기 계세요? 지연이 놀라며 물었어요. 민호는 약간 부끄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혹시 무서우실까 봐서요. 지연은 민호의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부담스럽지는 않았어요. 고마워요, 선배. 하지만 저 이제 괜찮아요. 그날 이후로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정말 그날 지연 씨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더라고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었다는 걸요. 지연이 대답했어요. 지금까지 혼자서 버텨온 모든 시간들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줬던 것 같아요. 지연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IMF 이후 어려워진 집안 사정, 서울에서 혼자 겪었던 외로움들을 하나씩 털어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외롭기도 하고 가끔은 포기하고 싶기도 했거든요. 민호는 지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저라면 할 수 있었을까 싶어요. 하지만 그만둘 수는 없었어요. 지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저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제가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두 사람은 지연의 원룸 근처까지 와 있었어요. 선배,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지연이 용기를 내서 물었어요. 민호는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24시간 카페에 앉아서 두 사람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호도 의대생으로서 느끼는 압박감과 미래에 대한 고민들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사실 그날 밤에 선배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지연이 말했어요. 저 혼자서도 충분히 강할 수 있지만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더 강해질 수 있겠구나 하고요. 민호는 지연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저도 지연 씨를 보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진짜 용기가 뭔지, 강함이 뭔지 알게 됐거든요. 그동안 저는 누구한테 의지하는 게 약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틀렸더라고요. 지연은 잠깐 멈춰서 민호를 바라봤어요. 함께 버티는 것도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선배 덕분에요. 민호는 얼굴이 빨개지며 말했어요. 저도 지연 씨 덕분에 더 용감해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앞으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카페를 나와서 지연의 집 앞까지 오는 길에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연 씨, 앞으로도 이렇게 같이 걸어도 될까요? 무서워서가 아니라 그냥 함께 있고 싶어서요. 지연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강하지만 선배와 함께 있으면 더 강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지연은 집에 돌아가서 오랜만에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저 요즘 정말 잘 지내고 있어요. 좋은 선배도 만났고 뭔가 제가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어머니는 지연의 밝은 목소리를 듣고 기뻐하셨어요. 그래, 우리 지연이가 정말 많이 컸구나. 엄마는 늘 내가 강한 아이라고 믿었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는 지연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여전히 24시간 찜질방의 빨간 네온 사인이 깜빡이고 있었지만 이제는 외로움의 상징이 아니라 따뜻한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며칠 뒤 지연은 또다시 같은 골목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민호가 함께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이 길이 그때 그 길이에요? 민호가 물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는 전혀 무섭지 않아요. 지연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같은 길이지만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어둠이 무섭지 않았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때 일이 없었다면 우리 이렇게 친해질 일도 없었겠네요. 민호가 말했어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어쩌면 그 일이 저에게는 축복이었을지도 몰라요. 제 안에 숨어 있던 강함을 찾게 해줬고 선배도 만나게 해줬으니까요. 두 사람은 골목 끝에 다다랐습니다. 지연이 매일 지나다니던 그 길이었지만 이제는 두려움의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공간이 되어 있었어요. 앞으로도 함께 걸을 수 있어서 좋겠어요. 민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저도요. 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무엇도 무섭지 않아요. 제가 강해졌으니까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니까요. 밤길은 여전히 어둡고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지연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고 무엇보다 함께 걸어갈 사람이 생겼거든요. 지연은 이제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혼자서도 강하지만 함께할 때 더욱 빛나는 그런 사람으로 말이에요. 두 사람의 발걸음이 골목 끝으로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어요. 더 많은 사연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